길었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며 정치권이 본격 국감 돌입과 더불어 지선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내년 지선, 특히 뒤탈 없는 지선 대승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민주당이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이른바 유령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최근 민주당에서 내년 지선 출마를 위해 당원들을 위장 전입시킨 사례가 적발됐고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이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지방선거 사전 점검 차원을 넘어 뒤탈 없는 지방선거 대승을 위한 필수적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거 이후 벌어질 국민의힘발 무차별 고소고발, 그리고 이에 부안해동할 것으로 보이는 조희대 사법부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한 당원 주권을 천명한 정청래 대표가 경선 룰에 민주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유령당원 정리 소식 구체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소지나 연락처가 중복되는 등 오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최근 당원 모집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고, 심지어 민주당 전북 도당에서는 최근까지 신규 입당 원서가 35만 장을 넘어서는 등 다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당원들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지난 대선 승리 이후 첫 전국 선거인 지선까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열 정비 차원이라고 보도는 전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저는 감히 이번 조치를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민주당발 사법개혁에 그야말로 온몸으로 저항 중인 사법부로선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 민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재판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게 사실상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온갖 고소고발은 국민의힘이 해줄 테니 역지사지로 생각해 제가 조이더라도 마음먹고 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도 판례라는 것이 있기에 명백한 금권 선거가 아닌 예를 들어 단순히 사전 선거운동이랄지 사소한 규정 위반의 선거운동만 가지고 당선 무효를 남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령당원이 중요한 것인데, 가짜 당원을 동원해 당내 경선을 통과했거나 까놓고 가짜 당원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해명을 못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230조 및 250조에 걸릴 수 있고, 가뜩이나 이 두 죄는 양형도 공선법 내에서 상당히 센 편입니다. 심지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나 최악의 불행회로까지 돌려보자면 민주당의 유령당원 사례를 국민의힘과 언론이 부풀리고 조희대 법원이 침소봉대하여 판결로서 부역한다면 무려 위헌정당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로선 통일교 및 신천지 입당 의혹까지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 보나 문제는 저 국힘, 검찰, 사법부 카르텔은 능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자들이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유령당원 속가내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앞서 짧게 언급한 당원 주권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특히 이는 유독 민주당이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가 섞인 이상한 경선 시스템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며, 예컨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약 17대 1 비중으로 반영된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동등한 한 표로 만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의원 입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당원, 유령당원들과 동등한 한 표가 되는 것은 거센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최근 여러 의심스러운 당원 가입 사례가 보도되기도 한 만큼 이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고로 대의원, 권리당원이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짜당원 속가내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초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작업을 토대로 내년 지선 경선 룰도 지난 대선 경선 룰이었던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 우선 거론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유령당원, 가짜당원 속가내기지만 그럼에도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또 무엇보다 민주당이나 되니 이런 작업도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잡음이 하나도 안 나올 순 없겠지만 어쨌든 늘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민주당으로선 유비무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턴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한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국 민주당의 지선 승리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저 개인적으론 2018년만큼은 어렵겠지만 내년 지선을 아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이 과거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란 건데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특히 영남지방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기 위해서 당정이 집중해야 할 부분 영상으로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극복이라든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견기업 육성책을 써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아이콘 기업 많이 만들었어요. 성과 많아요. 그걸 홍보를 안 하고 쉬운 이미지 홍보를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들을 싸구려 참모들이 쓴 거예요. 정책도 홍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책 홍보를 못 한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분명히 잘했어요. 근데 이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못 한 거야. 북한에 도모다리 건너왔다 넘어갔다 하고 이런 거만 하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저는 뭐 대북 정책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 정책이라는 게 성과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북한한테 달려있고 트럼프한테 달려있어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경제정책 잘했다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네. 우리 지지자들도 잘 몰라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홍보가 분산되어 있지만은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는 주식 이재명 선생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전통적 지지층이 한 40에서 45%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에 의해서 경제적 이득에 가지고 스윙하는 중도층들이 10% 정도 됩니다. 민주당 표 플러스에서 한 10%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 55%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죠.